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이상 어르신 건강을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잘못된 에어컨 사용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오히려 몸을 해치고 전기세까지 과하게 지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서 여름이 되면 유난히 늘어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움, 두통, 무릎 통증, 혈압의 급격한 변화, 심지어는 새벽에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까지 처음에는 모두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에어컨 사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매체나 과거의 공익 광고 등에서 26도를 권장 온도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십 년 전의 캠페인 기준이며 오늘날의 기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26도라는 온도가 어르신들께는 결코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신체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혈관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시원하다고 느끼던 온도가 이제는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6도의 냉방 환경은 지나치게 차가워 체내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26도의 에어컨을 설정한 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며 낮잠을 주무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벽에 허리가 굳거나 관절통이 심해져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실내외의 온도차가 8도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심혈관계에 과부하가 걸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 춥게 느껴지면 어르신들이 본능적으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컨은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기세는 폭탄처럼 치솟게 됩니다. 결국 건강도 해치고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은 바로 에어컨은 편안한 온도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이치유 29도입니다. 특히 평균적인 천이 낮아진 65세 이상에서는 28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8도라고 하면 대부분 덥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작동되면 실내의 습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34도 더 낮게 느껴지게 됩니다. 즉, 28도로 설정해도 실제로는 5도 정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온도는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 관절, 혈압, 심장, 호흡기 질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오히려 26도 이하의 찬 공기를 견디려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더위를 참는 것도 위험하지만 추위를 참는 건 더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병, 감기, 관절염, 하지부종 등의 원인이 되는 냉기 노출은 어르신 건강에 있어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 후 실내에 들어와 바로 에어컨을 25도 이하로 낮추지 마시고 먼저 환기와 함께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킨 후 1시간 정도는 27도로 설정하여 공간을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28도로 설정하고 자동 모드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와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바람을 아래로 보내시는데
이는 발만 차갑고 상체는 더운 상태가 되어 신체 균형을 깨뜨립니다. 바람은 반드시 천장 방향으로 보내야 하고 선풍기를 함께 활용하여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은 자주 꺼졌다 켜지는 일이 줄어들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시간대별 온도 조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28도,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27도, 그리고 잠들기 전 밤에는 29도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천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너무 낮은 온도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전기세가 부담되어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더운 환경에서 탈수, 열사병, 심혈관계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적정 온도로 냉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나 육주시 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및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은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본인의 천 반응을 고려하여 적정 온도 28도를 유지하시고 바람의 방향과 시간대별 설정, 자동 모드 활용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늘 강조합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낮추는 기계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기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냉방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여름을 훨씬 더 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이상 어르신 건강을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글에서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어르신들이 여름철 에어컨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 온도는 물론 바람 방향, 습도 관리, 시간대별 설정법 등 실제로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 온도 설정의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장 적절한 실내 온도는 섭씨 28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28도는 덥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어컨이 작동하면 실내 습도가 함께 낮아집니다. 습도가 50%까지 낮아지면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0.34도 낮게 느껴집니다. 즉 28도라도 실제 몸이 느끼는 온도는 2도 수준입니다. 둘째, 어르신의 체내 기초대사율은 젊은 사람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온도는 혈관 수축, 관절 통증,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노인의학회 등의 공식 자료에서도 어르신의 건강을 고려할 때 실내 적정 온도는 29도이며 이 중간값인 28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온도 설정의 올바른 순서. 실내가 더운 상태에서 에어컨을 처음 켤 때 바로 28도로 설정하면 오히려 냉방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단계.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25도로 설정하고 강풍 모드로 가동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2단계.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27도로 설정을 바꾸고 바람의 세기도 중간으로 낮춥니다. 3단계. 30분 뒤에는 최종적으로 28도로 설정한 뒤 자동 모드나 절전 모드로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따르면 실내는 충분히 시원해지고 에너지 효율도 최적화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천 변화를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적습니다. 자동 모드 활용하기. 에어컨 리모컨에는 대부분 자동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함께 조절하여 가장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반면 수동 모드는 온도만 조절되고 습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기가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께는 반드시 자동 모드를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밤 시간이나 외출 중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람 방향과 풍량 조절. 에어컨의 바람 방향은 건강과 면봉 거의와 냉방 효과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설정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찬 공기는 본래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바람까지 아래로 향하게 하면 발만 차고 상체는 더운 상황이 만들어져 신체의 온도 균형이 무너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에어컨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체감 온도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강풍으로 빠르게 실내를 식히고 온도가 안정되면 중간 이하의 풍량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동 모드에서도 잘 설정되어 있으므로 추운 오후도 별도 조작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온도 조절. 하루 종일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시간대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건강과 전기세 절약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오전 9시, 12시. 28도 유지 기온이 아직 높지 않으므로 적당함. 오후 12시, 6시. 27도 설정 가장 더운 시간. 1도 낮춰 시원함 유지. 저녁 6시, 10시. 28도 설정 야외 온도 감소에 따라 적정. 밤 10시 이길 오전. 29도 설정 천이 떨어지는 밤. 감기 예방 효과. 이렇게 설정하면 하루 내내 안정적인 냉방과 함께 몸에도 부담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최신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어 미리 시간대별 설정을 해두면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됩니다. 외출 시 설정 방법.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껐다 켜는 것이 전기세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 외출. 그대로 켜두는 것이 효율적. 30분 2시간 외출. 30도 정도로 설정해둠. 완전 종료보다 효율적. 2시간 이상 외출. 완전히 끄되. 귀가 후 설정은 다음과 같이. 귀가 후 선풍기나 환기로 실내 공기 순환 5분. 에어컨 27도 설정. 이후 30분 후 28도 유지. 이 방식은 전기세도 아끼고 냉방 효과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28도 설정이 조금 덥게 느껴지신다면 선풍기를 병행해 보세요.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켜 체감 온도를 2, 3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전기 사용량은 한 달에 3, 고런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선풍기 위치 조절법.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을 설정. 사람 쪽을 직접 향하게 하지 말고 벽을 향해 반사되도록 조정. 창문을 향하게 하는 것은 실외 열기를 유입시켜 비효율적이므로 피함. 이런 방식으로 선풍기를 잘 활용하면 28도 설정만으로도 실제 25도 수준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와 청소 관리. 에어컨을 아무리 잘 사용해도 내부 필터나 냉각부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가정에서는 필터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내부 청소는 전문가를 불러 연 1회 이상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점. 모든 어르신이 같은 천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 너무 찬 공기는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28도 이상 유지. 당뇨병 환자, 말초 감각이 둔해져 냉기를 잘 못 느끼므로 더 조심해야 함. 관절염이 있는 분, 낮은 온도에서 관절이 쉽게 굳고 통증 유발 가능. 호흡기 질환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함. 개인별 상태에 맞춘 세심한 조절이 필요하며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의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을 위한 에어컨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는 28도, 습도는 45% 유지, 단계적 온도 설정 25도, 27도, 28도, 바람은 천장 방향, 자동 모드 적극 활용, 시간대별 온도 조절, 타이머 기능 적극 활용, 외출 시에는 설정 변경으로 에너지 절약, 선풍기 병행으로 체감 온도 낮추기, 필터 청소 및 전문가 점검 필수. 지금까지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 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와 함께 실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습관과 건강관리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여름나기까지 동시에 실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꺼리거나 너무 낮은 온도 설정으로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전기요금 할인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입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 여름철에는 냉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2구, 공연원, 2인 가구는 40, 공울원, 3인 가구는 53, 건울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 고울원까지 지원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은 매년 여름철에 가능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추가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지원책입니다. 일반 노령 가구는 매월 2, 커먼을,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4, 공길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팩, 공고원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단, 전기요금 명의가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가족 명의일 경우 명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전 습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의 더운 시간대 중심으로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취침 시에는 29도로 설정하고 3시간 타이머를 설정하면 숙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냉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거나 단열 필름을 부착하면 외부의 열기를 차단해 냉기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하며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30% 이상 떨어지고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일 2회는 전문가를 통해 내부 청소까지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기가 방 안에 골고루 퍼지면서 체감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벽이나 천장 방향으로 조절하고 창문 방향은 피해야 합니다. 전력 소비도 한 달 평균 3, 공무원 내외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외출 시 에어컨을 끄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30분 이내 외출이라면 그대로 켜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며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외출이라면 30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 이상 외출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끄되 귀가 후에는 25도로 시작하여 30분마다 27도, 28도로 단계적으로 온도를 높여가는 것이 냉방 효과와 전기세 절약에 모두 유리합니다. 건강을 위한 온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은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며 너무 낮은 온도는 혈압 변동과 심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 신경이 둔화되어 냉기를 잘 느끼지 못하므로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정하고 반드시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관절염 환자는 관절이 시리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냉방 중에도 무릎 담요 등 보온 용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은 취침 시 에어컨을 29도로 설정하고 얇은 이불을 덮으며 바람이 직접 얼굴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조정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 쉽게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할 일은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하고 자동 모드로 전환한 뒤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조절하고 선풍기 바람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타이머 기능을 설정해 시간대별 냉방 계획을 세우고 필터 청소를 진행하며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마무리하십시오. 커튼이나 단열 필름 설치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수면의 질이 나아졌는지, 관절 통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완화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28도는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에어컨을 무조건 피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강과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28도를 기준으로 올바른 냉방 습관을 들이고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으로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어르신 여러분의 여름을 보다 안전하고 시원하며 경제적으로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